제가 주제로 정한 이유는 아무래도 간밤에 뉴욕 증시 쪽에서 보게 되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회사가 상승했고, 자, 거기서 보게 되면 퀄컴이라는 회사도 좀 상승했고, 거기다 보면 뭐 AMD도 마찬가지고, 다들 보면 어떻습니까? 상승률이 좀 좋았죠? 반도체 쪽. 뭐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AP를 만드는 퀄컴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대체적으로 움직임들이 양호한 흐름들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좀 올라가는 분위기였죠? 자, 이렇듯이 시장 자체는 상승하려는 의지는 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뭐 주가 움직임이 좋았던 에너지 쪽이 크게 조정받으면서 좀 내려갔고요. 뭐 쉐브론부터 시작해서 엑선모빌까지 해서 좀 내려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거기다 일반 우리 소비재, 스포츠웨어를 비롯해서 여러 평상시에 우리가 소위 온라인 쇼핑몰에서 많이 구매하는 의류부터 시작해서 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관련된 이제 베이식 머티리얼, 자, 이쪽 원자재 쪽도 보게 되면 최근에 원자재 쪽이 워낙 강세였는데 조정을 보여줬죠. 이게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유가 관련된 종목이든 아니면 그 외 철강 쪽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포스코, 현대제철, 세아베스틸 다들 철강주들이 좀 내려갔죠. 내려간 이유가 뉴욕 증시의 영향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버블 아니냐?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런 관점이 좀 시장에서 좀 컸다라는 부분들이죠. 자, 거기에다가 금융주들까지 좀 내려갔어요. 금융주들까지. 금융주들까지 좀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네, 카푸치노 24님, 반도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보면 파이낸셜, 뱅크, 캐피탈 보면 대체적으로 조정을 좀 받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가 항상 가치주예요. 가치주. 가치주입니다. 보면 매출이랑 영업이익은 항상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는 항상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죠.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뭐 금융주들은 오늘 내일 저평가가 아니라 평생 저평가예요. 평생 저평가. 평생 저평가였습니다. 2008년대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진 이후로는 지속적인 저평가이죠. 지속적인 저평가. 자, 아무튼 뭐 금융주들은 저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아킬레스건과 같은 내용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 내용들은 뭐냐? 다름이 아니라 앞으로 금리 상승하기 때문에 은행들의 이익률이 과연 높아질까요?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채금리가 상승하든 아니면 기준금리가 상승하든 우리가 또 콜금리가 있죠. 콜금리는 말 그래도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전화를. 은행과 은행 사이에 단기 차익을 합니다. 이 현금이 없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한국은행 가서 돈을 빌려오든 아니면 뭐 좀 우호적으로 좀 잘 지내는 금융회사에게 돈을 빌려오든 지금 당장 현금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 필요하다. 근데 그 부분이 당장 집행하기에 묶여있는 돈들이 많다. 그래서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라고 판단될 때 우리가 콜 금리라 해서 은행과 은행 간에 주고받고 하는 금리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화 한 통으로 현금 좀
던져줘 하면 A란 뭐 예를 들어서 뭐 신한은행에서 갑자기 현금 자금이 좀 부족해졌다. 오늘따라 고객들 인출이 많아가지고 그렇다고 은행이 뭐 돈이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순간적으로 이게 많이 발생하게 되면 콜금리를 써서라도 현금을 좀 땡겨온다라는 거죠. 자, 그럼 뭐 콜금리 쪽도 마찬가지고 뭐 리보 금리도 있죠. 리보 금리. 리보 쪽 금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보게 되면 일단 금리들은 대체적으로 좀 올라가는 분위기예요. 올라가는 분위기. 그래서 우리가 뭐 리보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단기적인 자금 거래죠. 단기적인 자금 거래에 있어서 리보가 좀 필요하다는 부분들. 자, 영국에서는 이 리보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좀 나와주고 있는데 아무튼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뭐 CD 금리도 있고 RP 금리도 있고 금리의 종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회원님들. 아무튼 그렇듯이 지금 현재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대로 신뢰를 하시면 돼요. 바로 반도체 쪽을 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헬스케어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을 계속 봐야 된다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쪽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뭐 대표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움직임 좀 보여주었죠. 자, 오랜만에 SK 하이닉스가 계속 하락하다가 다시 한번 좀 반등이 좀 나왔어요. 반등이 나왔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반등은 못 나왔습니다. 반등은 못 나왔지만 그래도 약보합으로 마감이 되는 흐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괜찮았죠. 우리가 또 하나의 또 기준을 잡는다면 이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보면 거의 기술주들이 상승하면 같이 상승하고 기술주들이 하락하면 같이 하락합니다. 그에 따른 삼성전자와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조정을 좀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일단 베이스 자체는 양호하게 다시 한번 더 상승하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오늘 보니까 또 자동차 반도체가 없어서 쇼티지 얘기가 또 나왔어요. 어디에서 나왔냐? 다름이 아니라 미국에서 두 번째로 가장 큰 자동차 업체인 포드에서 얘기가 나왔죠. 포드. 자동차 생산 중단. 왜?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용 반도체가 없다 보니까 포드 자동차에서 생산 중단을 하고 있죠. 최근에는 이번 주에 보면 이번 주에 월요일도 마찬가지였고 화요일도 마찬가지였고 현대 기아가 어떻습니까? 생산 중단, 일부 생산 중단했죠. 전체적으로 생산 중단한 건 아니고 일부 자동차 생산 모델을 생산하고 있는 일부 국내 생산 공장 쪽에서 생산 중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반도체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반도체 문제가 시장에서 보게 되면 쉽게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그쪽으로 지금 현재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얘기를 좀 듣게 되면 올해 거의 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자동차 반도체가 부족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생산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래는 그동안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한 대를 만들잖아요. 한 대를 생산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대략 한 100개 정도? 예. 100개에서 좀 많으면 뭐 고급 승용차일수록 반도체가 더 많이 들어가죠. 한 200개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어떠냐? 최근에는 전기차가 생산되면서, 전기차 같은 게 인포테인먼트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배터리 팩을 온도 조절이라든지 여러가지 컨트롤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반도체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한 대 생산하는데 반도체가 적어도 1000개에서 2000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자율주행에 관련된 내용들, 그 외에도 뭐 차선 이탈 방지라든지 전방 주시 부분에 있어서 부분들, 그 외에도 우리가 센서가 이런저런 자동차에 들어간 센서가 상당히 많죠. 과거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 자동차들보다 전기차가 여기저기서 생산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다 보니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상당히 많고, 이걸 커버 칠 수 있으려면 지금 현재 생산되는 양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기존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식의 자동차라고 좀 표현할게요. 뭐 아날로그라고 좀 표현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전기차가 아닌 최근에 나오는 자동차를 보게 되면, 하긴 뭐 요즘 자동차들 전장화가 다 되어 있고 디지털 콕핏이 들어가다 보니까 반도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반도체가, 자동차 반도체가 지금 전기차만 하더라도 10대 생산하면 몇 개가 필요합니까? 대략적으로 2만 개가 필요하죠. 100대면 어떻게 됩니까? 100대면은 대략적으로 20만 개가 필요한데, 20만 개. 그러면 자동차가 1000대를 생산한다? 그러면 200만 개가 필요한 거죠. 200만 개. 그리고 반도체가 자동차가 1만 대를 생산한다? 그러면 2000만 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10만 대를 생산한다. 그러면 2억 개가 필요한 거죠. 여기서 100만 대를 생산한다? 그러면 20억 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들이 세계적인 자동차 반도체 업체들, 보게 되면 인피니언스, 독일 회사인데 본사는 싱가포르에 있어요. 싱가포르에서도 인피니언에 대해서 엄청나게 뭐 세금 깎아주고 있고,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죠. 싱가포르 쪽에서도. 인피니언이란 반도체를 만드는, 인피니언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지원을 받고 있고, 또 NXP가 있죠. NXP가 최근에 뭐, 일단 NXP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회사입니다. 네덜란드 회사인데, 최근에 관심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고, 삼성전자 인수설도 최근에 좀 나왔었죠. 그리고 지금 인피니언스보다 NXP가 자동차 반도체를 더 많이 생산하고 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생산 캐파가 인피니언스를 넘어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 지금 시장에서는 인피니언스를 비롯해서 NXP가 상당히 좀 뜨겁고, 그 밑으로는 ST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얘네들 이제 스위스 쪽이죠. 스위스 쪽 기업이고, 아무튼 지금 자동차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이 지금 작년부터 해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생산 계획을 줄였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 타격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반도체라는 게 매년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는 대략적으로 자동차 반도체를 비롯해서 서버용 반도체, 그리고 그 외 사물 인터넷 관련된 반도체,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죠. 현대 시대에서는. 문에 들어가는 자동문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우리가 침대, 요즘에는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 요즘엔 침대 또한 사물 인터넷으로 해서 건강을 측정하기 위해서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쓰여지지 않는 곳이 없어요. 냉장고, 세탁기, 밥솥, 여러 가지에서 엄청나게 들어가죠. 그런 백색 가전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지금 많이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2021년도 또한 지금 현재 오늘 또 얘기가 나왔죠? 오늘 도요타에서 생산 다운 얘기가 나왔는데,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일본을 대표하는 도요타, 세계 자동차 판매량에 있어서 넘버 2죠. 폭스바겐 그룹이 넘버 1이고 도요타가 넘버 2예요. 근데 도요타가 폭스바겐 시가총액보다 더 크죠. 얘네들은 거의 300조 가까이 되고, 오히려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최근에 오르긴 좀 올랐어요. 오르긴 올라가지고 전기차 이트론을 좀 내놓으면서 멀티플이 좀 커지면서 100조를 최근에 넘어섰는데, 그전에는 100조가 넘지를 않았어요. 폭스바겐이. 폭스바겐 하면 요즘 폭스바겐 타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폭스바겐도 엔진 문제 때문에 현대 기아차가 참 좋긴 좋은데 항상 이게 엔진이 문제가 있어요. 현대 기아차 옛날부터 세타 1, 세타 2, 이번에 세타 3를 할 수 있는 스마트 스트림까지 해서 보게 되면 엔진이 항상 좀 문제가 되다 보니까 폭스바겐부터 해서 아우디, 그리고 포르쉐도 있고, 얘네들 벤틀리가 BMW인가? 아무튼 람보르기니도 있어요. 람보르기니도 있고, 아무튼 글로벌 시장에서 엄청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폭스바겐, 연간 판매량이 1000만 대가 넘는 기업이 딱 2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도요타랑 폭스바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들 BMW도 마찬가지고 다들 보게 되면 BMW 아예 RX 프로젝트를 해서 올해부터 전기차 모델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엄청나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전기차들이 나오다 보니까 자동차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게 갑자기 쇼티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내 현대차, 기아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완성차 업체 쪽에서는 상당히 좀 심각할 정도로 반도체 수급이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옵션 사항을 몇 개 빼게 되면 바로 출시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반도체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풀옵션을 하고 싶어도 못하죠. 그만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이
그 자동차를 인도받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자동차 반도체를 대표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부족 현상을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도 계속 보셔야 돼요. 이쪽도 계속 보셔야 되고 자동차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회원님들? 네, 주똘똘님. 네. 자, 무슨 말인지 알겠다. 7번 한번 눌러주세요. 7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8번. 자, 우리 회원님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자, 이해하고 있는지, 잘 듣고 계신지, 중간 점검 한다 생각하시고, 손가락을 잠깐, 키보드에 7번을 이해간다 하시면, 여기까지 잘 보고 있고 이해간다 하시면 7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8번.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회원님들? 그래서, 자동차 반도체 쪽은 무조건 간다라고 봐야 돼요. 무조건 간다. 앞뒤 생각할 필요 없이 무조건 간다라고 해요. 무조건 간다. 어딜 간다? 상승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자동차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오늘도 보게 되면 최근에 주가 조정을 보여주고 다시 한 번 더 반등 시점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저는 지금 현재 회원님들 보셨을 때 뭐 AP 쪽도 많이 보실 거고, 그리고 GPU도 많이 보실 거고, 다 시스템 메모리 쪽이죠. 그리고 다른 뭐 CPU도 많이 보실 거고, 이런 시스템 반도체를 많이 보실 텐데, 뭐 여기도 좋아요. 결과론적으로 앞으로 좋다라는 건데, 앞으로 좋다라는 거고, 메모리 쪽도 마찬가지죠. 지금 메모리 쪽. 뭐 지금 현재 뭐 DDR4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DDR5 얘기가 최근에 좀 나왔던 부분이었고, 메모리 쪽도 보면 지금 메모리 반도체도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까지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흐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 쪽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아직까지는 지금 시스템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메모리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수요는 늘어나고는 있고, 그다음 공급은 아직까지는 뭐 충분히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라는 게 하나의 좀 뭐라 해야 되나요? 사업 자체가 약간 도박이에요. 도박. 과거에 우리가 반도체가 필요했던 게 뭐였죠? 퍼스널 컴퓨터, PC 때문에 좀 필요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반도체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고 메모리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PC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주기가 있어요. 우리가 뭐 맨날 그 컴퓨터를 바꾸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주기가 있다 보니까 매년 흑자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고, 뭐 일본의 LP다라는 기업도 있었죠. 지금 현재는
미국의 마이크론 쪽으로 넘어가 있는 회사인데 한국에서 인수를 하긴 하려 했었어요. LP다를 인수하려 했는데 LP다 인수하려 하니까 일본 정부에서 반대했죠. SK 하이닉스가 상당히 좀 러브콜을 보냈는데 결과론적으로 인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PC를 비롯해서 스마트폰까지 갑자기 스마트폰이 나오다 보니까 스마트폰은 거의 2년에 한 번씩 우리가 교체를 하죠. 교체 주기가 상당히 빨랐어요. 그리고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 우리가 한번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호주머니에 넣어놨다가 가지고 다니다가 좀 보다가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카페 같은 데서 커피 한잔 하다가 스마트폰 보다가 이것저것 하다가 자기가 모르고 실수로 놔두고 다른 데 이동한다든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특히 저는 웬만하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저는 좀 활용을 좀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또 정보들이 좀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작성한 글들도 많고 스마트폰으로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오히려 지금 퍼스널 컴퓨터보다 스마트폰을 더 의지하고 있어요. 지금 그 정도로 사용량이 엄청나게 높다라는 거죠. 퍼스널 컴퓨터보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반도체가 뛰기 시작했죠. 뛰기 시작했고 매출도 매년 꾸준하게 성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2년에 한 번씩 교체가 되고 퍼스널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보통 한 5년 정도 보는데 4, 5년 정도 보는데 그 주기도 최근에는 좀 빨라지고 있죠. 그만큼 기술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 퍼스널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사양이 많이 올라와주고 있고 그에 대한 반도체 최신 반도체를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사물 인터넷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제품이 없을 정도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퍼스널 컴퓨터에 집중할 때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한 해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수익을 보여주다가도 그 다음 연도에는 엄청난 손실을 보여줄 때도 있어요. 한 번은 삼성전자가 그때가 1990년도였던 것 같은데 한 번은 삼성전자가 엄청 손실을 많이 봤습니다. 갑자기 수요가 뚝 떨어지다 보니까 그때 당시 1990년대만 하더라도 이제 퍼스널 컴퓨터 쪽이다 보니까 수요가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한 해 적자가 5천억을 보여줄 때도 있어요. 5천억. 지금이야 5천억 한다면 맨날 삼성전자 조단위 얘기하다 보니까 5천억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현재 시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5천억이면요 엄청나게 큰 돈이었어요. 거의 지금으로 따지자면 조단위죠. 조단위. 그걸 국민들의 세금으로 삼성전자를 살려낼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PC 시장에서 스마트폰으로 가고 거기에서 사물 인터넷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교체 주기도 빨라지고요.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넓어졌습니다. 사물 인터넷에서 또 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서버용, 서버용도 있고 우리가 친근감 있게 사용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유튜브죠. 유튜브도 엄청나게 큰 서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많은 동영상들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서버용을 비롯해서 퍼스널 컴퓨터 쪽도 비롯해서 스마트폰, 사물 인터넷 할 것 없이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커지면 커지지 지금 시장에서 절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물론 저도 아직까지 전기 자동차를 과거에는 하이브리드 차를 좀 타본 적은 있는데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퍼포먼스가 좀 잘 안 나오고 전기차가 좀 약간 뭐라 이게 내연기관을 사용했다가 다시 배터리 사용했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별로더라고요. 별로여가지고 아무튼 그런 하이브리드 차량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전기차의 본격적인 시대가 2021년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반도체를 비롯해서 여러 뭐 서버용이든 스마트폰용이든 퍼스널 컴퓨터용이든 사물 인터넷용이든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엄청나게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TV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항상 얘기할 거예요. 주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땡큐 하면서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주식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셔야지 돈을 벌 수 있다. 왜? 누군가는 좋은 종목을 매도하고 나간다는 거죠. 누군가가 매도하고 나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가면 감사하죠. 왜? 앞으로 주가는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TV 방송 나갈 때마다 저는 10만 전자 간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왜? 다른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에 비해서 멀티플이 너무나 낮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500억도 하지 않아요. 500억도 안 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TSMC가 연간 매출액이 50조예요. 삼성전자 연간 매출액이 대략 230조 원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 TSMC보다 매출로 따지면 몇 배가 많습니까? 거의 4배 이상 많죠. 근데 영업이익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TSMC보다 영업이익은 좀 떨어져요. 그만큼 많이 남겨먹는다. 그게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순이익. 영업이익이라 보다는 순이익 쪽에서 상당히 근데 멀티플이 너무 크다는 거죠. 600조가 넘어간다는 거죠. 600조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네, 카푸치노님, 저는 성장주를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장주. 들어오시면 정말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는 수익률 100% 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 반드시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삼성전자 오늘 SK하이닉스는 좀 올라갔어요. 자, SK하이닉스는 올라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올라가고 있죠. SK하이닉스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절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불사신이에요. 제가 봤을 때 불사신. 절대 죽지 않는 불사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 정도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대응하기에 너무나 좋다라는 거죠. 너무나 좋다. 그래서 이 반도체 시장은 지금 현재는 제가 봤을 때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전기차 앞으로 뭐 100만 대, 뭐 앞으로 200만 대, 300만 대 엄청나게 나오겠죠. 매년. 예. 물론 그에 따라 2차 전지 쪽도 엄청난 성장성을 보여주겠지만 그에 따른 반도체 수요 또한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파운드리 사업 중에서 DBIT라고 있죠. 최근 주가가 내려왔는데 다시 올라갑니다. DBIT 이런 친구들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런 애들도.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회원님들 보셨을 때는 주가 흐름이 별로 좋지가 못하네 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땐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소위 쭉 해야 돼요. 조정 받을 때마다 조금씩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한 30만원 50만원씩 사고 내일도 30만원 50만원씩 사고
크게 조정받네? 그러면은 쭈쭈하던 물량을 더 크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쪽은 안 죽어요, 회원님들. 절대적으로. 죽지 않고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을 계속해서 우리가 공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약바이오예요. 제약바이오. 일반적으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회원님들이 지금 지금 당장 제약바이오를 사야 되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정말 좋은 종목이 저렴하게,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예요. 가격이 너무나 지금 매매가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저렴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코로나 백신 관련 종목 관련해서 여기가 매출이 상당히 좀 올라왔죠. 매출이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 원래는 첫 번째로 봐야 될 시장이었는데 지금 코로나 백신이 워낙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진단키트부터 시작해서 치료제 그리고 백신까지 코로나 관련된 매출이 엄청나게 껑충 뛰어오르고 있죠. 두 번째는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암입니다. 암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 암이 있죠. 치장암 쪽에 있으면 치장암, 그리고 간에 있으면 간암, 대장암, 혈액암, 유방암, 여러 가지 암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런 암 시장이 엄청나게 큰 시장이에요. 엄청나게 큰 시장이에요. 그래서 암 시장이 크기 때문에 엄청나게 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암시장 같은 경우에도 관련 새로운 신약 개발을 하고 있고 임상 중인 종목들이 많이 있죠. 너무 많아서 지금은 옥석가리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옥석가리기가 정말 필요한 시장이고요. 누가 진짜냐는 거죠. 누가 진짜냐. 최근에 보니까 셀트리온이 북미 시장에서 혈액암 관련해서 트룩시마가 판매량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죠. 지금 전체 매출에 있어서 북미 시장이 지금 50%가 지금 넘어섰어요. 그전에는 유럽 시장에서 판매량이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다 최근에 램시마는 좀 줄긴 했어요. 얘는 좀 매출이 좀 줄었어요. 근데 오늘 또 얘기가 좀 나왔죠. 일본 쪽에 얘기가 나왔죠. 셀트린 또 허주마가 있어요. 허주마는 이게 유방암 치료제라는 거죠. 이게 지금 시장 점유율이, 그러니까 유방암 치료제 점유율, 여러 약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품들 중에서 시장 점유율이 거의 50%까지 올라왔어요. 그 정도로 지금 현재 바이오시밀러 시장도 암과 관련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지금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고,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빅파마들이 두 번째로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이게 바로 뭐겠습니까? 당뇨 시장이죠. 당뇨. 당뇨 같은 경우에는 무서운 병은 아닙니다. 이게 당뇨는 무서운 병이 아니야. 뭐가 무섭냐? 당뇨가 무서운 게 아니라 당뇨 합병증이 무서운 거죠. 당뇨 합병증. 당뇨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몸에 이상이 일어나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당뇨 합병증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당뇨가 생기면 5년에서 10년 안에 당뇨 합병증으로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당뇨를 관리할 수 있는 인슐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죠. 수요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뇨 관련된 치료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당뇨 관련된 하나의 또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에 대해서 mRNA라는 또 우리가 메시지, 리보핵산, mRNA 관련 종목들도 좋지만 그 종목들은 이미 근데 많이 올랐어요. 근데 뭐 아이진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셀리즈도 많이 올랐고 제넥신 같은 경우에도 좀 올랐고 아무튼 그쪽도 좋지만 아직까지 암과 당뇨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목들을 정말 자세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너무나 좋아요. 앞으로 실적이 잘 나와서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가지 절대 내려가진 않습니다. 다만 뭐 행보는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거의 다 제가 봤을 때는 암 관련된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당뇨 관련된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조금씩 수급의 변화와 주가의 변화를 앞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회원님들이 제약바이오를 들고 계신 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가 암과 관련된 종목인지 아니면 당뇨와 관련된 종목인지 아니면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인지 아니면 그 외 기타 등등 독감 뭐 그 외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처방을 받는 여러 가지 약품들 아무튼 시장 자체는 지금 현재 전 세계적 고령화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에 따른 암과 당뇨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큰 시장이기 때문에 제품만 잘 만들게 되면 연간 매출액이 몇십조 나오는 거 우습게 나와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한국에 왔을 때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한국을 방문해서 국회의사당에서 연설을 한번 했죠. 연설할 때 주목해서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제약바이오 강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정도로 상장 회사도 마찬가지로 비상장 회사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 어떤 나라보다도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관련 종목들을 계속 봐야 돼요. 보고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미리 선침해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와 관련된 종목들을 저희 방에서는 주력 종목으로 제가 아주 크게 밀고 있어요. 비중 30%나 들어가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밀고 있습니다. 주가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회원님들이 정말 들어오셔서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정말 좋은 제약바이오를 함께 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반도체 시장도 제가 말씀드렸고 저는 지금 현재 주도 섹터에서 두 가지 딱 보고 있어요. 반도체, 제약바이오 이것만
회원님들이 잘 매매를 해도 그 종목들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상당히 주식하는 게 재미있고 행복하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반도체, 제약바이오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뭐 지수가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차피 지금 시간과 싸움이지 지수는 올라가요, 형님들. 지수는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씀드린 게 공부할 때만 말씀드리죠. 최소 3,500까지는 간다. 그리고 코스닥은 최소 1,400포인트까지 간다. 코스닥을 더 높게 치는 이유는 여기에는 제약바이오가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소위 얘기해서 특례 상장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업들이 한국거래소도 주식회사예요, 회원님들. 한국거래소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식회사는 어떻습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죠. 한국거래소에서는 정말 좋은 회사들을 상장시키는데 엄청나게 공을 들입니다. 왜? 다 돈이니까. 예. 그래서 보면 우리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상장하는 경우가 있고, 소위 해서 스펙이라는 걸, 증권사들이 스펙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스펙과 합병을 통해서 우회 상장하는 회사도 있고, 그리고 지금 당장 실적은 나오지 않는데 기술력이 너무 좋아서 특례 상장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하는 조건은 특례 상장이냐, 우회 상장이냐, 직상장이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은 보면 거의 다 특례 상장한 회사들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특례 상장. 지금 당장 어떤 뭐 실적은 안 나오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약 개발했고 그에 따른 임상 실험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면 상승할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약바이오 쪽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제약바이오 쪽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돼요. 주가 안 움직인다고요?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항상 우리가 주가의 저점을 잡고 매수할 때는 당장 안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또 금방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거래량을 빵 터트리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는 걸 아마 회원님들도 시장을 대응하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건 반도체와 제약바이오다. 아마 회원님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또 시멘트가 가격 인상이 되었죠. 가격 인상되다 보니까 오늘 시멘트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어요. 자, 그렇다면 최근에 철강석이 거의 다 호주에서 수입하거나 아니면 딱 두 개 있죠. 철강석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가 호주, 브라질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강석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호주와 브라질에 있는데 철강석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곳이 바로 중국, 한국 이런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는 기업들이죠. 그래서 철강석 가격이 최근에 좀 많이 상승했어요. 상승하다 보니까 뭐 포스코를 비롯해서 현대제철 그리고 세아베스티 뭐 휴스틸 뭐 여러가지 많죠. 예. 조그만 뭐 철강 회사들 비롯해서 최근에 또 실제 철강을 우리가 뭐
산업의 쌀이라는 표현을 쓰죠. 철강 같은 경우에는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철강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을 정도인데 뭐 대표적으로 뭐 자동차를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건물, 주택을 지을 때도 그 뼈대를 잡을 때는 철강을 쓰죠. 예, 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많지는 않지만 뭐 의류 쪽에도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철이라는 게 들어가는 것이 거의 모든 제품에 다 들어가요. 거의 모든 제품에. 그 최근 철강이 너무 많이 오르고 그 공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최근에 정부 쪽으로 얘기했죠. 건물 열심히 지어라. 우리가 알아서 중간에서 중재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나와서 그런 건지 오늘 뭐 철강주들은 좀 내려가는 분위기였어요. 철강주들. 포스코를 비롯해서, 그리고 현대제철 비롯해서 주가 조정 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고평가대에 있어서 내려가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현대제철 자산가치 대비해서, 북밸류 대비해서 PBR이 0.4배밖에 안 됩니다. 자,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지금 PBR이 0.7배밖에 안 돼요. 아직까지도 어떻게 하면 철강주들이 더 올라갈, 상승할 여력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많이 상승했고, 그에 따른 지금 현재 철강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에 따른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아지겠지만, 현재는 단기 조정을 좀 만들어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이게 우리가 시장을 보면 주가라는 건, 주가랑 항상 오르기도 하지만 내리기도 하고, 다시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런 흐름들에 있어서 뭘 봐야 됩니까? 추세를 봐야죠. 추세가 뭡니까? 상승이냐 하락이냐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철강주는 잠깐 좀 쉬어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언제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올라가겠지만, 일단 지금 당장은 주도 섹터에서, 주도 종목으로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비롯한 여러 철강 업체들이 쉬어가는 구간이다. 당분간 뭐 한 달이 쉴지, 두 달이 쉴지, 세 달 쉴지, 네 달 쉴지 알 수는 없지만 나중에 보면 뭐 더 올라가 있을 테지만 지금 당장은 쉬어가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굳이 지금은 철강을 대응할 필요가 없고, 만에 하나 우리 회원님들이 철강을 가지고 계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충분히 철강의 가격 상승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좀 봐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보셔야 되고, 세아베스트 같은 경우에도 만원대에 있던 애가 지금 3만원대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그것도 불과 한 5개월 사이에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철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매수보다는 신규 매수 대응하지 마시고, 철강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계속 나오겠죠. 근데 이미 선 반영된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가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이번에 철강주들 움직임 보니까 주택 사업에 있어서 철강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정부에서 어떻게 하는지 공급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하나에 또 그 내용이 나오고 나면 어떻습니까? 더 올라가겠네? 철강주들이 더 상승하겠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 내용이 미리 선 반영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차익 매도로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유가도 마찬가지고, 유가도 상당히 많이 조정받았죠. 유가도 상당히 많이 조정받았는데 뭐 마이너스 3%입니다. 끝난 거죠. 제가 봤을 때. 여기서도 한번 크게 조정받고,
여기서도 이제 다시 또 조정받는 구간이죠. 그래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거의 한 55달러까지도 단기적으로 조정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유가가 내려간다는 건 곧 조선주들이 주가가 내려간다는 거죠. 대우조선해양 봅시다. 대우조선해양 보시는 것처럼 고점 찍고 지금 주가가 다시 내려가고 있죠.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선도 보면 안 돼요. 철강을 보지 않는다는 건 조선도 봐도 안 되고 자동차도 보면 안 돼요. 자동차. 제가 방송에서는 제가 한번 이 자동차가 애매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매수하기도 그렇고, 매수하기도 껄끄럽고, 지금 당장 올라갈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제가, 스치면 상한가 저녁 8시 30분에 시작하는 방송에서도 지금 현대차, 기아차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올라가기 좀 힘들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아니야 다를까 현대차가 다시 조정받고 있고, 기아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 철강, 조선 다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우리가 숟가락을 얹었다면 일단 숟가락을 좀 빼자는 거예요. 숟가락 얹었다는 건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차, 기아차, 철강, 조선은 조심스럽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어차피 회원님들이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이유는 일단 그래도 몇 개월 안에 좋은 수익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종목을, 업종을 좀 더 현명하게 보기 위해서 제 방송에 들어오셔 가지고 방송을 듣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가 방송이랑 다른 것 같다고요? 목소리 좀 이상한가요? 제가 힘을 주면서 얘기해서 그랬나? 방송에서는 제가 막 소리 지를 수가 없어요. TV 방송에서는. 그러니까 공방할 때는 제가 목소리 톤을 좀 약간 하이 톤으로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지 회원님들이 보통 집중을 잘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힘없이 얘기해봐요. 집중이 안 돼요.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중에. 그래서 좀 약간 의도적으로 좀 하이톤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회원님들의 집중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회원님들을 위해서 제가 이 하이톤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카푸치노님? 알겠다, 이거 모르겠다, 이거. 공방 목소리 더 좋아요? 공방을 할 때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아무튼, 회원님들의 집중력을 위해서 좀 더 텐션을 좀 올려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흐름들에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완성차, 자동차,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자동차 쪽은 모르겠어요. 워낙 지금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고, 그리고 판매량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동차가, 뭐라 해야 되나요? 소위 얘기해서 엔진 쪽도 마찬가지고 여러가지 편의시설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대차, 기아차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금 당장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쪽은 제가 봤을 때 일단 제끼자. 그리고 조선도 마찬가지고. 솔직히 소위 얘기해서 또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이동평균선이랑 일봉이랑 이격도 많이 벌어진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조선자동차, 이쪽 철강도 마찬가지고, 이쪽은 좀 아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경기 민감주를 봐라, 그리고 가치주 봐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뭐 금융 쪽은 분위기가 좋죠. 금융 쪽, 저는 금융 쪽을 대응한다면 아직 뭐 보험이라든가 일단
보험도 좋고 보험 못지않게 또 증권사들이 좋죠. 워낙 브로커리 사업 쪽으로 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하루에도 몇 억이 들어왔다가 다음날 되면 또 나갔다가 이런 자금력이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신용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신용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결과적으로 그만큼 증권사의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원래는 신용 물량이 과거에 보면 10조도 안 했어요. 10조 넘어가면 와 그랬죠. 근데 지금은 20조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신용 물량이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증권사 브로커리 사업은 지금 엄청난 이번 1분기 실적도 엄청났지만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쪽도 지금 현재 그리고 뭐 기준금리라든가 시중금리가 좀 올라가고 국채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보험회사들도 최근에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죠.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요, 이걸 하나의 채권으로 만듭니다.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삼성 화재 보험을 가입했어요. 삼성 화재 우리는 보험 가입하지만 삼성 화재는 어떻게 하냐? 이걸 채권화 시킵니다. 채권을 만드는 거예요. 채권을 만들어서 이걸 누가 사다 드리냐? 제 보험회사들. 대표적인 게 코리안이죠. 코리안이와 같은 재보험회사들이 가져갑니다. 그렇다면 왜 삼성전자는 우리가 뭐 보험을 든 부분들에 있어서 이걸 채권화 시켜서 왜 다른 회사들에게도 판매를 하고 있냐? 그건 리스크 관리예요. 리스크 관리상 채권을 만들어서 다시 판매를 하는 거죠. 그걸 또 가입비를 재투자하는 경우도 있죠. 뭐 국채를 산다든지 뭐 CP 기업 채권을 산다든지 여러 가지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국채 매입입니다. 국채 매입. 그래서 보험회사들 같은 경우는 거의 만기까지 가져가죠. 만기까지 가져가기 때문에 적정한 금리 상승에 따른 수익률 저하를 막기 위해서 듀레이션이라는 걸 이용해서 기존 채권은 버리고 새로운 채권을 매입해서 이자를 높은 걸로 갈아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져요. 왜 떨어진다? 그만큼 기존 금리보다 최근에 나온 금리가 상품이 더 좋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옛날 건 버리게 되고 새로운 채권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 채권은 가격이 내려가요. 왜? DC를 해야지 사람들이 사줄 거니까. 그래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손해를 실제 채권에서. 그리고 이제 듀레이션을 이용한 매매 방법인데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채권을 엄청나게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접 투자를 할 때 보면 주식과 채권 혼합형 금융상품들을 많이들 또 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소위 증권사의 루프탑 하우스에 일어나는 친구들은 거의 채권 펀드 매니저가 거의 한 70% 되고 주식 관련된 펀드 매니저가 30% 정도 돼요. 근데 채권 관련된 펀드 매니저들이 상당히 오래 다니죠. 왜? 거의 욕먹을 일이 없거든요. 웬만큼 실수하지 않으면 공식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웬만큼은 제가 봤을 때 초등학생도 한 몇 달 교육시키면 채권 펀드 매니저 해도 돼요. 그 정도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쪽 일하시는 분들이 들었을 때는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만 진짜 심플해요. 심플해가지고
그렇게 뭐 위험 부담이 없어요, 솔직히. 근데 주식 쪽 그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욕 얻어먹죠. 엄청나게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고. 그래서 좀 뭐 자금 관리가 좀 안 좋다, 흐름이 안 좋다 하면 바로 아웃시키고 교체되죠. 그래서 거의 주식 쪽 펀드 매니저들은 거의 뭐 파리 목숨이죠. 파리 목숨. 잘 될 때는 너무나 좋은데 안 될 때는 기가 막히게 안 되면서 수익률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펀드 매니저 애들도 연간 10% 수익 만들잖아요. 최고의 대우를 받습니다. 회사마다 좀 틀리긴 한데 뭐 차를 주는 데도 있고, 그리고 연봉도 그냥 일반 연봉에 엄청난 연봉을 받죠. 상상을 초월하는.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채권을 재보험회사 코리안이라든가 이런 재보험회사에도 판매를 하지만 다른 회사들에도 판매를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 다른 또 삼성생명, 여러 업체들이 있죠. 보험회사들이. 현대해상도 있고, 여러 업체들인데, 이런 곳에서 서로 간의 상품들을 주고받거니 합니다. 왜? 만에 하나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그걸 해지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대처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화재 가입한, 보험가입자분들은, 알고 보면, 삼성화재 쪽에서도 관리를 하지만, 나의 채권이 하나 쪽도 들고 있고, 현대 쪽도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다? 그게 거미줄처럼 엄청나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웬만한 보험회사들은 망하진 않아요. 웬만큼은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이건희 회장이 가장 좋아했던 회사가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생명을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왜? 이게 뭐 리스크가 발생하면 보험료 인상시켜버리고, 그럼 인상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보험료를 계속 인상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보험회사들이 손해보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험회사가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무튼 채권금리가 지금 현재 올라가는 흐름들에 있어서는 한해 또 이런 금융회사들은 또 괜찮다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쪽도 최근에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오르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못 간다기보다는 좀 쉬어갈 수 있다 라고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 나라들마다 정책이 나와줄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제조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PPI가 안정을 보여줘야지 CPI 소비자 물가지수도 안정화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PPI가 굉장히 중요해요. 생산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공장에서 생산하는데 단가가 그전엔 100원이었는데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생산하는데 120원이 되었다. 그러면 20%는 올라간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유통을 하는 비용이랑 광고를 하는 비용이랑 여러 가지가 들어가면서 소비자 가격이 형성되는 거죠. 아무튼 그런 것처럼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철강 쪽이랑 자동차 쪽, 조선 다들 오를 만큼 올랐다. 그리고 금융도 제가 봤을 때는 좋긴 하지만 오를 만큼 단기적으로 오르긴 올랐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어게인입니다. 얘네들이 좀 쉬어가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시장을 크게 움직여줄 수 있는 반도체 쪽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다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제약 바이오 쪽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내용을 또 문재인 대통령이 가져올지 봐야 되겠지만,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슈들이 좀 더 나와준다면, 물론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피크 찍지 않을까. 최근에도 많이 올라왔고, 뭐 셀리드라든가 제넥신이라든가 보면 좀 단기간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있죠. 오히려 그 내용을 발표하면서 주가는 오히려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고, 오히려 암이라든지 당뇨 관련된 종목들이 오히려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귀국해서 정상회담 관련된 내용들을 국민들의 상태로 브리핑하게 되면 좋은 내용이겠죠. 뭐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는 그 내용이 하나의 하락 추세 전환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서로 간의 협의 내용을 사인하자마자 남북 경협주가 미친듯이 내려갔죠. 폭락했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충분히 코로나 관련 주들은 지금 현재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딜 봐야 되냐? 암 관련된 신약 개발 업체들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당뇨 관련된 기업들도 이제는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오히려 제가 봤을 땐 제약바이오를 공략하더라도 상당히 크게 움직여 줄 수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중요한 핵심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물론 지금 현재 당장의 실적이라든지 분위기가 좋긴 하지만 주가가 선 반영되어서 다시 한번 조정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다. 어디가? 자동차, 조선, 철강, 금융,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딜 봐야 된다? 계속해서 주도 섹터는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제약바이오랑 그리고 반도체 쪽을 우리가 대응하게 되면 분명 좋은 결과를 단기간에 만들 수 있다라고 이연사 강력하게 외치고 싶습니다. 회원님들 아시겠죠? 자, 알겠다 하시면 뭐 7번 한번 눌러주시고 7번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님들. 자, 반드시 이깁시다. 회원님들 반드시. 반드시 이겨서 불행 끝 행복 시작으로 다시 한번 더 힘냅시다. 회원님들 아시겠죠? 지수는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행보에 행보. 이거 움직일 분위기는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 종목들도 지금 어느 정도 순환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린 건 순환매 차원이에요. 순환매 차원. 조선, 철강, 금융, 뭐 자동차 뭐 당연히 뭐 또 몇 개월 지나면 또 탄력받고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순환매 차원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 우리가 버렸다가 좀 새롭게 주도 섹터로서 올라갈 수 있는 쪽으로 다시 한번 더 저점 매수를 통해서 대응해 나가자는 겁니다. 회원님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뭐 지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땐 그냥 당분간은 몇 달 동안 박스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 라고 좀 보고 있고, 코스피를 비롯한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수에 대한 신뢰감은 좀 접어두고 지수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면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계속해서 대응해 나가자라고 강조드립니다. 회원님들. 네, 카푸치노님 감사합니다. 스치면 상한가 1등 오늘 확인해 보십시오. 스치면 상한가 지금 다시 제가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자, 오래 걸렸네 좀. 이번 연도 1월달에 1등하고 마지막으로 1등한 게 이번 연도 1월달이었는데 몇 개월 동안 생쇼까지 같이 출연하다 보니까 이게 뭐 좀 그랬어요. 생쇼에도 종목 얘기해야 되죠. 그리고 또 저녁에 방송에도 종목 얘기하다 보니까
적응이 좀 안 돼가지고 좀 그랬었는데 지금부터 다시 제가 1등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스치면 상한가 오늘 저녁에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1등인지 아닌지. 자, 그리고 제가 생쇼도 보게 되면 지난달에 2등 했고, 지금 현재도 2등이에요. 지금 현재도 2등입니다. 2등. 예, 2등인데 지금 누적 수익률이 약 150%로 지금 2등을 하고 있어요. 1등을 좀 따라잡아야 되는데, 예, 뭐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님들. 아무튼 생쇼 스치면 상한가. 예. 그리고 스치면 상한가는 이번 달이 마지막이에요. 이번 달이 방송이. 예, 이번 달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방송하고, 이제는 좀 생쇼 프로그램에 좀 집중할 거예요. 낮 방송에. 예,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아무튼 마지막으로 유종의 미로 제가 스치면 상한가 제일 많이 1등 했었습니다. 예, 제일 많이 1등 했었고, 작년 8월 달부터 출연해서 4번 우승했죠. 지금 4번 우승하신 분이 없어요. 이번 달에 제가 스치면 상한가 1등 하게 되면 5번이죠. 그래서 가장 많은 1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시 한번 또 1등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저를 다시 한번 더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 이제 이번 5월달이 지나고 6월달부터는 스치면 상한가는 일단 하차를 합니다. 하차하고 생쇼에 집중해서 수익률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회원님들, 네, 생쇼 1등 해야죠. 2개 다니까 좀 집안에 또 일도 있고, 예, 집안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밤 되면 좀 집에 좀 들어가야 돼요. 제가 스치면 상한가 하면 집에 못 들어갑니다. 집에. 예, 집에 잘 못 들어가기 때문에, 집에 잘 못 들어가다 보니까 피곤해가지고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하고 하다 보면 11시 넘어버리고 뭐 12시 되고, 그 상태에서 집 왔다 갔다 하면 너무 피곤할 것 같아가지고 보통 사무실에 락구락구 침대 놔두고 이제 스치면 상한가 출연하면 좀 사무실에 자죠. 예, 뭐 그랬었는데, 아무튼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예,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제약바이오 중에서 뭘 봐라?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암, 당뇨 쪽을 봐라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반도체도 분명 보셔야 된다. 반도체 쪽도 최근에 중소형주들도 조정을 좀 받고 다시 상승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도 회원님들이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의 가족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예. 가족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MBN 골드 들어오셔서 무방이 저 혼자밖에 안 하네. 예. 좀 늦게 하다 보니까 들어오셔서 회원가입 있죠? 회원가입 들어오시면 진짜 좋은 종목을 회원님들은 정말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뭐 농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회원님들 뭐 소위 얘기해서 제가 회원님들을 뭐 꼬시기 위해서 이런 멘트를 치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종목을 정말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까요. 정말 들어오셔서 꼭 매수하십시오. 저는 이게 100%가 문제가 아니라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보석이 됩니다. 정말 그 정도 강조드리고 싶고, 정말 이 종목 제가 말씀드렸지 100% 이상의 종목들, 정말 좀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저는 좋게도 보고 있지만 만에 하나 단기적으로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제가 옛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한 번은 제가
지금은 상장 폐지대가 없어졌는데, 지금은 SK 렌터카로 좀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이 회사가 2012년도에 상장하기 전에 제가 이 회사 굉장히 분석을 많이 했었어요. 원래 아주 렌터카였는데, 지금은 SK 렌터카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렌터카 사업이 너무나 이게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었고, 이때 당시에 제가 7전에 말씀드려가지고, 회원님들께 말씀드렸죠. 2년 안에 더블 이상 못 가면은, 이건 제가 회원님들이 매수한 가격에 그대로 매수해주겠다. 라면서 엄청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7,000원대 매수했던 거 17,000원까지 올라갔어요. 여기선 또 22,000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지만,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종목도, 정말 단기적으로 이번 연도 하반기에 큰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만에 하나 그 종목들이 진짜 못 간다면 2년 안에, 일단 시간적으로 2년 안에 정말 못 간다면 그 물량들 제가 받아줄 자신 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력하게. 왜? 시간 갈 싸움이지 결과적으로 회원님들은 수익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수익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수익이. 그래서 회원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이 종목만큼은 꼭 매수를 하셔서 정말 좋은 수익을 가져가십시오. 보면 우리 회원님들 지금 그 종목들을 억대로 매수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억대로 매수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정말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좋은 종목입니다. 그 정도로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의, 정말 좋은 종목이에요. 들어오셔가지고 꼭 그 종목으로 100% 이상의 수익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회원님들 여기까지 방송하고요. 아무튼 방송 들으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 내일 시장 금요일이긴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금요일은 뭐다? 다음 주를 또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요일입니다. 아무튼 내일도 파이팅 합시다, 회원님들. 그리고 들어오고자 하시는 분들은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서비스 기간도 지금 현재 10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 결제하면 40일을 듣는 겁니다. 서비스 드리는 데까지 다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회원님들, 방송 들으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일단은 방송을 그대로 좀, 클로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들. 저도 지금 집에 가면 할 일이 많아요. 설거지도 해야 되고요. 지금 와이프가 지금 임신 중이다 보니까, 지금 설거지부터 해서 지금 뭐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아가지고, 밖에 나 일한다고 힘든데, 이제 집에 가서도 지금 설거지 해야 되고, 지금 일이 많아요. 지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설거지가. 아무튼, 회원님들, 힘내시고, 내일 들어오시는 분들은 같이 파이팅 하시고, 내일부터 다시 힘냅시다, 회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원님들. 자, 방송은 클로징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들.